안녕하십니까. 디에소 디자인의 성수환입니다. 오늘은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이 발코니 확장인데요. 발코니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위허가 절차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행위허가 절차를 받으신 후에 난방, 단열, 샤시 공사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인 사용 승인까지 받으셔야지만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위허가 절차를 받고자 하면은 입주민의 동의서를 2분의 1 이상,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는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50%는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은 세대에 관련된 이 단위 세대 평면도입니다. 단위 세대 평면도와 이 입주민 동의서를 가지고 전문가인 건축사님께서 변경 전 도면, 변경 후 도면, 그리고 소방에 관련된 도면을 작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은 관할 지자체 구청에 이 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행위허가 신청 시 들어가는 서류는 이 동의서와 변경 전, 변경 후 도면뿐만 아니라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구조 안전 진단서 등의 서류도 같이 갖추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접수가 되면은 이 승인이 나기까지는 약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또한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전에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지만이 공사를 착공할 때 그 시간 내에 이상 없이 승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자, 공사 이제 행위 허가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그 주민의 그 아파트 단지 라인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좀 하고, 소음이 나으니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구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실찰을 해보고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과태료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하려고 한 비용보다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므로, 이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확정은 꼭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위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철거입니다. 네, 철거를 할 때 철거를 마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공정에 이루어진 첫 시작이지만 나는 마감을 한다는 시작으로 마음을 인식을 하고 작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음 공정인 샤시를 설치할 때도, 또 목공 작업을 할 때도, 단열 작업을 할 때도 모든 공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최종 아웃풋은 완성도가 뛰어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철거를 잘 한 후에 이제 샤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샤시가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인 우리 주거 공간에서 에너지 효율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샤시가 한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소재의 샤시를 사용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샤시를 그냥 시공만 하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샤시를 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단열을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디에소 디자인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샤시 시공할 때 하단부에 아이스핑크라는 단열재 시공해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샤시가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면 다음 공정은 이제 난방과 미장 공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난방 미장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바닥에 난방 엑셀을 깐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벽면에는 열발산 단열재를 사전에 부착하여 외부의 온도를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엑셀 작업을 해서 난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난방과 미장 작업이 끝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목공 작업인 단열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문의가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새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이 확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장이 잘 되어져 있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단열 공정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리고 진행 안 돼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상 현장에 도착해서 보면 외벽에 얇은 스티로폴 한 장을 그냥 세워놓고 부착도 안 하고 그냥 놓은 상태로 두고 석고보드 마감하고 도배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얇은 아이스핑크를 한 겹을 그냥 붙여놓고 석고보드로 마감하고 도배하는 경우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단열재 하나도 그거 하나 없이 그냥 석고보드만 작업을 마감하고 도배해 놓는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을 주고 비용을 주고 확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상 집에서 생활할 때는 방으로서 침실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창고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밖에 활용을 못하고 겨울에는 곰팡이와 결로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열악한 형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DN소 디자인에서는 무려 단열재를 5가지 이상을 촘촘하게 빈틈없이 채워주는 단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00mm에 이르는 단열재를 벽에 부착하고 다음에 30mm 아이소핑크를 단열재를 부착하게 됩니다. 단 이 작업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항상 단열재와 단열재는 서로 겹치지 않게끔 억결로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외부의 온기를 더 차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정 단열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머지 틈새는 우레탄 폼이나 폼본드로 꼼꼼하게 막아줌으로써 외부의 온기나 냉기를 차단시켜주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단열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열재의 100mm 단열재 그리고 30mm 아이소핑크를 2겹이나 합니다. 한 겹도 아니고 2겹을 억결로 해서 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샤시가 적어도 295mm 이상의 광폭이다 보니 실제 이 발코니 턱보다 내부로 들어오는 그 공간이 훨씬 더 많으므로 그 샤시가 튼튼하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 이 구조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목공 작업에서 이제 목재 각재를 사용해서 샤시 앞쪽 틀에 맞춰 고정시켜 줍니다. 그런 후에 그 목재 틀 사이에도 그 틈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역시 30mm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를 한 번 더 시공해 줌으로써 시공 단열성을 더 높여주고 찬 기운이나 외부 온도가 실내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끔 원천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열이 끝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DN소 디자인에서는 그 후에 다시 E보드라는 단열재의 단열 성능이 아주 뛰어난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 단열재를 다시 한 번 더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단열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E보드 위에 단열재 위에 도배가 시공될까요?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시와 같이 면이 맞춰지도록 방수 석고보드로 일반 석고가 아닌 방수 석고보드로 다시 한 번 더 벽면을 마감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벽면은 7번의 단열 공정을 거쳐서 단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정은 어떻게 될까요? 벽면뿐이나 또 외벽뿐만 아니라 좌우 내부의 벽면이라든지 천정도 중요합니다. 이 천정을 단열을 안 하고 그냥 석고보드로만 발코니 확장된 부분을 마감하게 되다 보면 역시
차가운 냉기가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실내 공간에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여 결로가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 그 천장에도 벽면에 했던 것과 같이 단열을 열반산 단열재라든지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를 충분히 시공하여줘서 천정 부분도 벽면에 못지않은 단열을 해줘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열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음 부분적으로 넘어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소방입니다. 왜 소방을 왜 해야 되냐? 행정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면적을 얼마만큼 확장하고 그 면적만큼의 표시를 해서 도면을 들어가지만 그 부분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방입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 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불이 연소가 돼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아줘서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이 소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위허가 시에 꼭 들어가는 필수 사항입니다. 소방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감지기, 그리고 연기식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판은 발코니에 확장했을 때 샷시 앞쪽으로 되어주는 방화판입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으로서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화문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 칸막이에 경량 칸막이가 있으면은 이 대피 공간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방화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이 두 가지는 꼭 필수 사항입니다. 감지기와 방화판. 자, 이렇게까지 시공이 다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현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공사 현장 사진과 그 다음에 각종 단열을 7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시공한 그 단열재에 대한 각종 시험 성적서, 그리고 샤시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라는 시험 성적서, 그리고 샤시에 대한 시험 성적서뿐만 아니라 납품 확인서, 어느 업체에서 과연 어느 아파트에 납품을 하고 시공을 하였는지 납품 확인서와 그다음에 단열재도 마찬가지로 납품 확인서, 그리고 이 소방에 대한 감지기나 방화판에 대한 것도 시험 성적서 등을 다 첨부를 하여 다시 관할구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접수하고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만큼의 샤시가 사용되었는지, 단열이 잘 되었는지, 난방이 되었는지, 소방이 잘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실사를 하고, 그리고 그 승인을 내어주기까지 또 역시 한 열흘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공정이나 과정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사용 승인이 나오면 그때 돼서 정상적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상형 아파트의 이 발코니를 봤을 때, 외부에 봤을 때, 저 집은 확장한 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방화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다 거기 가보면 불법으로 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작업으로 인한 확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 도면을 띄웠을 때 행위허가를 거쳐서 이루어진 공사는 건축 도면이 다 변경 후 도면으로 다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확장이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건축 도면을 띄웠을 때 기존 도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도 집을 되팔고 사고 파고 할 때에도 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더 차후에 집을 팔 때도 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 확장을 함으로 해서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고 포근한 집에서 화재가 나도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는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꼭 지키셔야지만이 재산적으로 가족 모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